안녕하십니까. 시간에는 이제 112편으로 해서 이제 화성에서 천지개벽할 땅을 찾는 요령 그래놨는데,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에서 천지개벽할 땅을 찾는다라고 그러는 자체가 바로 미래가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미래가치를 본다라고 그러는 건 이건 전문가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린다라고 보세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지역이 조용하면 집값 땅값이 조용한 법이에요. 그런데 공사 현장 소리가 나오고 망치질 소리가 나오고 뭐 브루즈 소리 나오고 시끄러우면은 집값 땅값이 다른 동네보다도 시끄러운 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축과 신축. 그래서 새로운 단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들어오게 되고, 구식의 동네로 보면 아무래도 중장년이죠. 어디가 더 활발해요? 아무래도 신축 단지가 더 활발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성시든 어느 시든 여러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시끄럽고 신축 단지가 많은 지역을 찾아내는 게 이게 미래가치가 높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대한 소리가 들리는죠. 이런 것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게 미래가치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놨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 용어를 보시면 상당히 낯익으실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부동산 가격이란 뭐냐,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뭐냐, 지금 얘기 나온 대로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이요. 아파트가 얼마요? 아파트가 15억이요, 20억이요 라고 해놨을 때 그거 비싸네. 그러면 그 지역의 미래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괜찮은데 그건 뭐예요? 그 지역의 미래가치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 좋은 거를 환원이율로 R분의 A라고 그럽니다. 환원이율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뭐만 봤어요? 단순하게 뭐가 얼마야 뭐가 얼마야 이게 비교 사례만 보셨죠. 요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복잡한 용어가 되지만은 이게 환원 이율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유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그 땅값 비싸네, 아파트값 비싸네, 그런 거는 벌써 미래를 내다본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 전문가들의 용어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화성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저평가 지역을 찾아내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것을 갖다 샘플로 하나 얘기를 해드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보세요. 자, 화성에서 천지개벽할 땅은 여기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섭섭하게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는 전체를 다 내용을 다 깊게 얘기를 안 해드리죠. 왜냐하면 우린 땅꾼 대학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답사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 지역도 답사를 거의 한 200여 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도 많이 이미 점검을 하고 분석을 했었던 지역이에요. 딱 보면 어딘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천천아이시구나. 그리고 여기가 봉담이구나.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목천역이 있는 고생역 주변의 지역이구나 라고 해서 보는데, 우리가 인공위성 지도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아직도 썰렁하죠. 아직도 썰렁한 지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기축으로 특치 개발했던 지역들이 있죠. 요거를 다음 화면에 똑같은 화면인데 봐보자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이게 그린벨트더래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이 지역을, 이게 이제 봉담 3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70만 평을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공주택지구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기축지역, 신축지역과 그 다음에 기축지역을 또 예정지역을 3개 지역을 한번 합쳐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지역이 자그마치 약 200만 평이 넘어가는 면적의 개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봉담 전체 인구만 약 16만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읍 하나에 소재지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 인구 50만인데 거의 절반 인구가 바로 봉담읍에 거주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건가를 갖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 볼까요?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은 자, 이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는 지역인데 이 위가 매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봉담이 되고 여기 검은 선으로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쪽은 수원이 되고 이쪽은 화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합쳐서 보자 이거예요. 전부 경계로 돼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는 한 개 권역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원의 오목천 지역 주변과 고색역은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봉담 주변과 그 다음에 매송을 갖다 세 개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놓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어느 축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라우리는 내용이 여러분이 분석이 되겠죠. 이 자료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회원들이 땅꾼대학의 그 모임에서 이제 여러분들 답사를 다녔는데 봉담 이쪽에 신축 지역만 195만 평이에요. 여기다 구축 지역 봉담 1지구 기존에 있는 봉담 읍내 있죠. 봉담 읍내에 있는 기존 지역 빼놓고 또 오목천역 권성구에 있는 오목천 있는 데를 또 빼놔버립니다. 빼놔버리고 앞으로 신축 지역 새로의 아파트를 지을 지역이 195만 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 호매실이나 이런 데 다 빼놓은 겁니다. 이러한 지역을 놓고 봐보자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은 이 안에서 보면은 봉담 1은 빼놓고 2와 봉담 3과 그 다음에 효행지구 이것만 오더라도 얼마냐면 약 180만 평이 됩니다. 180만 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웃 지역은 이제 해놨는데 재촉을 해놨는데 이미 이런 내용을 보면은 봉담은 신도시예요. 자,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금년에 이제 발표한 내용에서 봐보면은 봉담 금년 하반기죠. 이제 봉담 3지구에 대한 면적이 69만 평, 70만 평이에요. 17,000호입니다. 2명씩만 거주해도 34,000명의 인구가 봉담 3지구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데 자, 2지구가 44만 평, 3지구가 70만 평, 효행지구가 42만 평이에요. 이거를 합치게 되면 약 150만 평에다 180만 평이라는 이러한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요걸 조금 큰 도면에서 이제 좀 봐보자 이거요. 봉담이 70만 평, 44만, 2지구가 44만 평, 1지구가 24만 평, 효행지구가 42만 평, 합치면은 약 180만 평인데 기축에 있는 주변 지역까지 합치게 되면 약 300만 평이 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인구를 또 제외해놓고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공사하는 내용만 놓고 보자 이게. 여기는 매송의 어천이라든가 비봉면의 비봉지구라든가 아니면 내리 있는 이쪽 지역은 빼놓은 지역입니다. 빼놓고 계산했을 때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봉담은 이미 신도시라고 우리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결론이 나오네요. 뻔할 뻔짜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 봉담이 있어요. 수원역 쪽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 동쪽으로 가게 되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쪽으로 가게 되죠. 아무래도 우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결론은 나오는 이 지역이 어딘가를 찾아보면은 이 지역이 A급 지역이다라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축이 변동될 지역. 바로 뭐냐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지역으로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주변 가격 호구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치의 내일 가격을 분석해보는 요령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이제 봐보면은 우선은 잠깐 봐볼까요? 보는 것이 천천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IC 인터체인지를 주변에서 밑으로 어천에서부터 나가는 수인선이 나오게 되죠. 수인선에 의해서 바로 어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오목천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고생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역 아닙니까? 수원역인데 이 사이에 신설역을 개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발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네. 감이 오네 그러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우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가네. 방향은 동쪽으로 가네. 그러면 결론은 신설역 주변으로 가네. 그럼 신설역 주변으로 지금 얘기한 약 300만 평에 대한 인구들이 모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의 역사 중에 하나가 또 나오는 신설역이라고 우리는 가칭 봉담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16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현재 인구가 2021년 10월 말자로 해서 봉담의 현재 인구가 84,553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잠깐 계산을 해봤죠. 추가로 모여야 될 사람이 약 8만 명인데 46,000호예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약 하나의 읍에 16만 명이 모입니다. 16만 명이 어디로 모일 건가 봤을 때 결론은 역세권이라고 우리는 신설역 주변이 되지 아니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누구든지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신설역 주변으로 또 모이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자 여기 봉담역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게 상업시설이 들어갑니다. 여러 자료를 갖다가 국토부 발표 자료나 여러 자료를 갖다 해놨을 때 거의 99% 이쪽은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여기 이제 샘내 IC가 있어요. 샘내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이쪽은 업무시설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면은 원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원평에 여러분 군부대에다가 이제 저수지 있는 건 많이들 아시고 그러시죠. 이 주변의 역할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갖다 잘 분석을 해보셔라고요. 보통 얘기한 대로 유튜브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분석 내용은 거의 저희의 저희들 모임에서 분석 내용 발표할 때 토론할 때 내용에서의 약 절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상업시설 16만 명의 상업시설 16만 명의 업무시설이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뭔가가 이상하네 라고 그러면서 나오게 되겠죠. 어디가 이상하게요? 천천 IC 매송의 천천리가 되죠. 여기 농협이 요 앞에 있죠. 이 앞으로 해서 결론은 이 지역이 이상하네. 그런데 이게 과거의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였다가 해제된 마을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어요. 이 지역이 좀 이상하게 되겠네. 당연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이미 많은 분들한테다가 얘기를 해놔드렸고 이런 내용의 얘기였지만은 예를 들은 거예요. 샘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미래가치 그럼 이쪽이 좋겠네 라고 그러면서 이때 바로 뭐냐면 어디입니까? 네이버에서 나와 있는 매물 분석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오목천역이 있는 데에 100평에 40억 평당 4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봉담역이 신설되어 있는 이 지역에 이쪽은 이제 지금 얘기한 특지 개발을 하니까 이제 수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용이 아니고 이미 해제된 마을이에요. 주거지역으로 나온 말이에요. 평당 1,000만 원이다. 쌀 것 같으네. 2,000만 원이나 그것도 쌀 것 같으네. 3,000만 원이야. 그것도 싸지 않을까? 라고 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이게 바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봉담의 이 지역, 천천 있는 지역, 매송의 천천히 있는 천천히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미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특수한 지역, 제가 강의할 때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는데 보면서 내용 얘기했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저희들 그 모임은 다음 주에 이제 그 예고를 한번 해드리면 전국 8개 예종고속도로의 나들목, 보통 얘기한 인터체인지를 이제 미리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세요. 여러분들 땅꾼대학에 다음에 가셔서 검색어를 땅꾼대학을 치시면은 자세하게 여러분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